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측근들을 향해 연일 폭탄 발언을 내놓고 있죠. 검찰에 허심탄회하게 말하기 시작했다며 추가 폭로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의 반박도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유동규 시간이에요. 유동규 타임. 유동규의 그 타임이다. 사람이 기자들한테 재판정에서 얘기하는 대로 탑뉴스가 되고 그냥 새카맣게 TV도 그냥 와글와글 다 그렇게 보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동규 세상이 된 거예요. 네, 지금은 소녀시대 아니고요. 지금은 유동규 시대라는 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진단입니다. 주말 사이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인터뷰 아주 화제가 됐는데요. 실컨 조컨 유 전 본부장의 말이 지금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구속된 지 382일 만에 풀려난 유 전 본부장, 이제는 본격적으로 입을 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가 좀 미련해가지고 않을까도 생각했는데 그거는 오히려 더 다른 속임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양파가 아무리 껍질이 많아도 까다 보면 속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유 전 본부장의 화살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누고 있습니다. 트리거가 된 건요,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라고 했던 바로 이 발언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이 대표는 이 발언 때문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된 상태죠. 일부에서는 그 산하 직원이고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김문기를 몰라?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으면서 요트 값은 누가 냈는데? 난 가지도 않았지만 그거 내가 대줬다. 자기는 가놓고는. 그럼 자기가 받은 게 아닌가? 네, 잠깐 과거 사진 한 장 보고 가시겠습니다. 2009년에 성남에서 있었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세미나 장면인데요. 성남시장이 되기도 전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신분으로 이렇게 패널로 나섰고요. 바로 오른쪽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있고 또 왼쪽에서 두 번째 고 김문기 전 처장이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 전 구속된 김용 부원장인데요. 지금 화제 인물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있는 그런 사진인 셈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의리라는 건 이 세계에 없다라는 말도 했죠. 대장동 특검을 요구한 이 대표의 기자회견 굉장히 재밌더라라는 말도 했습니다. 후보 시절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부인을 하면서 부패 사범이라고도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박진상, 우동규, 제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동규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네, 만에 하나 혹시나 대통령이 되시면 측근도 아니고 뇌물을 받아서 이 사람 거의 무기징역까지 갈 것 같은데 사면은 안 하시겠죠? 그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부패 사범을 사면을 합니다. 예. 네, 유 전 실장은 검찰에서 이 대표의 측근들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 실장과 술을 100번 마셨고 또 그 비용은 남욱 변호사가 됐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검찰에서는 지난해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에 정 실장이 전화를 해서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김 부원장은 압수수색 직후에 전화를 해서 정 실장이 이정수 검사장과 이야기가 다 됐다, 입원하면 체포하지 않기로 했으니 병원으로 곧장 가라라고 말을 했다고도 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직전에 자살 시도를 한 정황 드러난 바가 있죠. 실제 병원으로도 갔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던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전날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사연이 있어요. 네, 입길에 오른 이 이정수 전 검사장, 추미애 전 법무장관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도했던 인사죠. 박범계 전 법무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한데요. 야권의 공세에 아주 쏟아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정수 검사장이 본인이 이재명 지사를 감싸기 위해서 이렇게 김용 씨와 얘기를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라 이렇게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도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당시 수사 부실로도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데 이 이정수 전 검사장, 유 전 본부장과 정 실장, 김 부원장과 일면식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 실장 역시 중앙지검장은 물론 평검사도 모른다 부인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자체가 거짓이라는 입장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용 부원장 체포 하루 뒤에 출소를 했었죠. 검찰이 앞서 위례 신도시 개발 건으로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를 했는데 구속 관련 의견서를 내지 않은 점을 들어서 석방의 대가로 진술을 받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 펴고 있습니다. 위례에 대한 3억 뇌물이 구속영장이 있다.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냐 말 거냐 그게 관건이었는데 네. 검찰은 어쨌든 영장을 그러니까 재판 단계에서는 영장 청구하는 게 아니라 의견서를 내는 거거든요. 그건 안 냈어요. 뇌물수수 혐의로는 중형을 받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이 금품을 전달한 사람은 형이 훨씬 가볍다 이 말씀 드렸었죠. 민주당에서는 이전 점을 들어서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회유, 압박에 넘어가서 허위 진술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유 전 본부장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대통령이 돼서 봐줄 수 있다는 희망도 사라진 상황이 돼버리고 그러면 내가 이 죄를 다 덮어쓰고 가는 게 맞나? 라는 저는 개인으로서는 합리적인 계산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연일 본인의 혐의 적극 부인을 하고 있죠. 이 대장동 패밀리들이 본인에게 대선 자금 줄 리가 없다면서 유튜브 라이브까지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산당 XX 할 X 이렇게 막 욕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저를 원망을 하고 욕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사업 다 끝났잖아요. 근데 저한테 왜 돈을 줍니까? 그 사업 방해했다고 욕하고 돈 더 뺏어 갔다고 공산당이라고 요새 가 참 욕이 아니라 그랬죠. 네,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받은 게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금전적인 도움을 준 건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공식적으로 50만 원을 후원한 게 전부다. 또 대선 때는 100만 원을 후원했다가 도로 찾아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짜로 억대 자금을 받았다면 그렇게 다시 가져가기까지 했겠느냐면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조그마한 색강이나 개울에서 노를 저으면 내 뜻대로 갈 수 있지만 이제는 너무 큰 강으로 와버렸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운명적 상황에 처한 거죠. 그래서 국민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는 거죠. 네, 김용 부원장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없었다는 입장이죠. 검찰의 범죄 사실은 사실이 아니니까 억울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을 했고 아마 저희들의 주장이 맞으니까 아마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나 이 체포 영장에 이어서 구속 영장까지 발부가 된 만큼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된 것 아니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핵심은 이 검찰의 대선 자금 수사가 이 대표에게까지 미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때는 측근 구속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안희정 당시 최측근 분도 구속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 안희정 선에서 끝났죠. 그래서 김용 선에서 끝나서 그 이후에 이수선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이 연결이 될 거냐 말 거냐가 이 사건의 이제 마지막 관건이고. 네, 검찰의 수사 역시 집요할 듯하죠. 역시 대북 송금 문제로 옥살이를 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느냐 하는 것을 계속 해묻는 거예요. 우리는 신체하고 승부를 걸고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하고 승부를 거는데 우리의 신체의 편함을 위해서 그런 역사에 죄 짓는 일을 하지 말자. 제가 몽땅 뒤집어 쓰고 뭐 20년 구형받고 12년 실형받았지만은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환송해서 살아나왔죠. 네, 당장의 문제는 여론입니다. 김 부원장의 구속, 또 다시 불거진 대장동 의혹,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분명한 악재죠. 연금량이 거의 김치나 피자 또는 대선 후보급 정도로 이상 많아진 것이고요. 대장동도 거의 가라앉았다가 지금 5만 건이 넘게 나타나고 긍정 감성은 줄고 부정 감성은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 공이 더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네, 만약 이 대표가 직접 수사를 받게 된다면 당 상황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내에서는 쓴소리 이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김혜영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되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자진 사퇴를 촉구한 셈인데 이런 목소리에 대한 당내 견제구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은 똘똘 뭉쳐야 할 때라는 논리입니다. 초선 때부터 그런 내부 총질하는 갈치 정치하면 안 된다. 네. 지속됐던 이야기고요. 김혜영 의원식의 이런 발언이 지속되면은 당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국힘이 의도하는 바겠죠. 네. 그래서 저는 김혜영식의 이런 정치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대표적인 친문 의원이죠. 윤건영 의원은 김 전 의원의 의견 역시 충정에서 나온 얘기다 이렇게 진화에 나섰는데 앞으로의 민주당 상황 역시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충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뭐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어려울 때는 힘을 모아야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 그만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뭐 그 속 뜻은 제가 볼 때는 결국 전략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무자비한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자, 힘을 모으자. 네, 앞서 이재명 대표 압수수색되는 당사 앞에서 울먹거리는 모습까지 보셨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오늘도 대장동 관련 재판에 출석을 했고 이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유동규, 이재명, 김문기와 골프 치고 카트 타, 정진상과 술 100번 마셔. 이재명 대표 운명적 상황 국민 믿을 수밖에.